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 조사 결과 도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60%가 월 200만 원,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준비를 했다고 언급한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실제 월 소득은 최저임금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기 지역 노인 인구의 노후 준비 상황 박희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2023년 기준 경기도의 전체 인구는 1,363만 1,000명입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12만 3천 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5.6%를 차지합니다. 2019년에는 노인 비율이 12.5%였는데 불과 4년 사이에 3%포인트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경기도. 그렇다면 노후 준비는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도내 노인 가운데 66.7%가 노후 준비가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예적금, 저축성보험, 부동산 운용순으로 답변이 나왔는데요. 반대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비중은 전체 노인의 3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코 작지 않은 비중이죠. 노인 3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준비할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의존할 계획이라는 답변도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지역의 이 고령층의 생활 형편은 어떨까요? 도내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이 30.5%, 100에서 200만 원 미만이 27.3%로 이 두 구간을 합하게 되면 57.8%가 나옵니다. 200만 원 미만 소득 구간에 10명 중 6명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200만 원 미만 구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시급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예상 월급은 약 20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도내 노인 가구의 60% 가까이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되죠. 30% 소득은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답한 33%, 그리고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30%, 이 비중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도내 노인 가운데 30%는 월 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노후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가구 월 소득이 얼마 정도면 이 노후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세대를 살았으니까 글쎄요, 100만 원이면 그냥 식생활은 되지 않을까. 아주 저렴한 거죠. 한 최하 그래도 한 100억 한 70만 원? 200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모두 물가가 뭐 밥 한 그릇 먹어도 보통 10,000원대 넘겨줘야 되는데. 국민연금 받고 의료보험이 뭐 한 40만 원 나. 국민연금 그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골린대야 돼요. 그리고 뭐 보험 같은 거 한 50만 원 나가지, 한 300원 있어야지 생활이죠. 나 혼자만 저기는 게 아니고 부인이 있는데. 네, 상황에 따라 노후 소득에 대한 만족 기준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노인이 많은 경기도, 사실 전국적으로 따져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2025년 바로 내년부터는 인구의 5분의 1이 65살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2018년 고령 사회가 된 뒤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은 건데요. 영국은 50년, 미국은 15년 걸렸는데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옆 나라 일본보다도 빠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누구나 살다 보면 노인이 되겠죠. 이 노인을 위한 나라를 어떻게 만들까? 무엇보다도 내 가족과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해 사회적 차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경기도 내에만 13만 9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청년의 5%에 달하는데요. 대학과 취업 실패가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은둔형 외톨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친구도 만나지 않고 사회 참여도 없이 수개월 이상 집안에 머무는 은둔형 외톨이. 도내 19세 이상 34세 청년 인구 278만 명 중 5%인 13만 9천 명이 은둔형 외톨이로 추산됩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은둔형 외톨이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은둔형 외톨이가 됐을까? 만 19세에서 24세는 학업 중단이나 대학 진학 실패 등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 25세 이후로는 취업 실패가 대부분의 이유이고 인간관계 등도 외톨이가 되는 중요한 이유로 꼽힙니다. 은둔과 고립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 경기연구원은 양육 형태 변화로 정서 조절 능력이 약화되고 은둔하기 좋아진 여건도 여기에 한몫한다고 봤습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유대감이나 소속감이 느껴지지 않는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것도 이유로 꼽았습니다. 개인을 존중하게 됐지만 외로운 시대가 된 겁니다. 집안에 앉아 있으면은 심심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뛰쳐나가서 일이라도 하고 그런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집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시대가 된 거죠. 은둔이 불가피한 선택이 됐지만 은둔에서 벗어나는 것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기연구원은 은둔형 외톨이는 최소 20년에서 30년에 걸쳐 성장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단기적인 집중 지원이 아닌 중장기 가족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주 양육자의 퇴근 시간을 4시로 조정하는 방법도 내놨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형성, 부모 역할 등을 배우는 예비 부모 교육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주 양육자가 3년 동안 아이를 직접 돌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3년 동안은 유급 육아휴직을 전적으로 보장해주는 쪽으로 가야 되고 불가피한 선택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된 사람들. 경기연구원은 은둔처를 나가 기꺼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출구를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채석장에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조성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크게 반발해온 지역 주민들이 이번 주부터 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화성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비봉 지정 폐기물 매립장 반대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요즘 날마다 화성시청으로 출근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걱정과 불안에 가만히만 있을 수가 없어 시위를 시작하게 됐다며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반대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지정 폐기물이 들어오면 비봉면에 면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폐기물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 시에 접수된 협의 요청이나 인허가 신청 등이 없어 공식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 하지만 주민들은 화성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매립장이 걱정이 돼서 지정 폐기물 매립장 반대위원회도 구성해서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허구한 날 매립장 걱정밖에 안 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 조성 이야기가 없던 일로 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시위를 이어나가는 한편 삼표 본사 앞에서도 시위 또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10일에는 비봉면 주민센터에서 삼표 측이 개최하는 주민 설명회가 열릴 것으로 전해져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화성 행궁 주변에 조성된 행리단길은 수원을 대표하는 명소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수원시가 행리단길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 행리단길에서 6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철희 씨. 이 씨의 가게는 행궁동 커피 맛집으로 나름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갈수록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행리단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상가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2년 사이 월세가 2~3배가량 올라 주변엔 문을 닫는 가게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6년 전만 해도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동네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주변에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좋기 뭐 기본 2~3배는 오는 것 같아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해 가게가 떠난 자리엔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성 행궁과 어우러진 수원 행리단길만의 매력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볼 적에는 편의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요. 지금은 근데 이 동네만 해도 편의점 7개, 슈퍼가 3개. 저도 걱정이 돼요. 언제까지나 이걸 우리가 이제 버틸 것인지. 이에 수원시는 강력한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시행합니다. 행리단길 상권을 지역 상생구역으로 지정하고 월세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임대인 상인들과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점포 위주인 행리단길만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의 입점도 제한합니다. 지역 상생구역을 지정해서 과대한 임대료 상승을 막겠습니다. 지역상권 구성원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지역상권 보호도시 수원을 선포했습니다. 한편 행리단길 상권의 3.3제곱미터당 임대료는 지난 2021년 이후 2년간 평균 12% 상승했고 특히 음식업종은 17% 올랐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민선 8기 수원시의 핵심 공약은 첨단 기업의 유치와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천억 원 규모의 기업 세비펀드를 조성했는데요.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유망 기업의 첫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가 유망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조성한 기업 세비펀드. 지난해 11월 목표액의 3배가 넘는 3,068억 원이 조성됐습니다. 수원시는 세비펀드를 밑거름으로 유망 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한 자금을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투자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펀드를 조성하고 또 동방성장하는 기금을 만들어서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는 기업을 지원하고 유치를 통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역사적 소명이 있다고 봅니다. 수원 기업 세비펀드는 조성 5개월 만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 소부장 기업인 코아칩스에 30억 원을 투자한 겁니다. 수원시 1호 투자 기업이 된 코아칩스 측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는 많이 했지만 양산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더 커지기 위해선 이제 양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수주는 해놓고 지금 양산을 대응하기 위한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비펀드가 저희 회사에게는 지금 현재 굉장히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수원시는 기업 세비펀드 조성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첨단 기업 유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수원시의 기업 투자가 성공을 거두면 2,1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4,500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 등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경기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연간 24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도는 더 경기 패스 혜택에서 제외된 연령대인 6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에서 이용한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대중교통 이용객으로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됩니다. 신청은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할 수 있고 별도 카드 발급 필요 없이 본인이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활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얼굴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밀한 이중 생활을 한다는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자동차 수리공인데 무언가를 열심히 수집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폐지를 주소로 다녔어요. 근데 그 계기가 아까 그 할머니가 폐지를 이 구루마에 싣고 다니는 거를 보고서 아차 이런 양반들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구루마를 차에다 싣고 저희 매장에 있는 거를 한 차를 실어서 보험상에 같이 가서 돈을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해서 이제 그 할머니도 도와드렸고 다른 할머니도 도와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왔고 이제 폐지 주는 거는 일주일에 2~3번씩 저녁을 먹고 차를 끌고 도는 거예요. 시내하고 뭐 이렇게 가면 박스가 많이 널려 있어요. 그 한차 되면 아까 그 할머니하고 연락을 해서 지금 갈게요. 나와 계세요. 네, 금방 가요. 네. 한 10년도 되나 봐요. 그런데 사장이 마음이 하도 꼿꼿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뛰어다니면서 뭐 조금 있으면 나 갖다 주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그래서 차 한 대 수리하면 2,000원, 3,000원씩 거기 넣어놨다가 기십만 원씩 되면 그 꺼내다가 이제 뭐 연탄도 사드리고 또 추석 명절 때는 이제 선물 세트를 그렇게 보조받고 뭐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도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이잖아요. 이게. 시간을 쪼개고 뭐 많은 돈은 아니어도 저라도 봉사를 해야 이 사회가 밝아지고 좋은 사회 될까 하고 해보는데 조금 힘은 들어요. 뒤집어.
뒤를 넘어졌어요. 최근에는 119초 안전교육, 건물 안에서 여러분들 이 회색 네모칸 보신 적 있을 텐데요. 바로 소화전이라고 적혀있는 옥내 소화전함입니다. 옥내 소화전은 화재가 났을 때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인데요.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기존의 옥내 소화전 방식은 2명이서 이용하면 쉬운데요. 첫 번째 사람은 노즐과 호스를 움켜쥐고 화재가 난 곳으로 달려가 주면 됩니다. 이때 호스가 엉키지 않도록 차례대로 잘 풀어주면서 화점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주면 됩니다. 화점에 있는 곳으로 다 다가왔을 때 소화전 밸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준비 완료! 그러면 소화전 밸브 앞에 있는 사람은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열어 호스에 물을 채워줄 겁니다. 호스에 물이 채워진 것을 다 확인한 후에 화점을 향해 노즐을 열어 방수해주면 됩니다. 소화기와 더불어서 옥내 소화전 사용 방법도 꼭 숙지해 주시고 화재가 났을 때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손윤석입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총 14,000여 건으로 2021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은 2,900여 건으로 5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등과 같은 계절용 기기에서 정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인별로는 부지로 인한 화재가 6,979건으로 전체 아파트 화재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고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불씨 방치 요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아파트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1,781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 1만 2천여 명의 14.7%로 나타났으며 겨울철 이 인명피해 발생률이 계절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자 174명 중 대피 중 발생한 사망자가 4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기 흡입에 의한 사망이 전체 사망자의 71.2%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에서는 최근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거주 특성을 고려해 혼자서 밸브 개방이 어려운 기존의 옥내 소화전 방식을 호스릴 방식의 옥내 소화전으로 적용하여 혼자서도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